안녕하세요, 캠노트 해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액세서리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게 이제 인사360 X4에 쓸 액세서리들입니다.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다 이렇게 업어왔는데, 사실 오늘 리뷰 주제가 이게 아니죠. 인사360 X4의 내장 마이크 설정에 따른 음질을 좀 체크해보고 여기에 쓸만한지 윈드 머프를 테스트 해볼 건데요. 어쨌든 액세서리들을 제가 하나씩 파트를 나눠서 리뷰를 할까 해요. 왜냐면 제가 이때까지 했던 방식들은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여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정보들을 디테일하게 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건 요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사용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뭔지 뻔히 아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돼요? 뭐 이런 거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아도 물어볼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액세서리들을 비슷한 범주에 드는 액세서리를 분류를 해서, 그래서 제가 각각 조금 더 디테일하게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쨌거나 윈드 머프 쪽, 요거랑 외장 마이크 쪽, 요쪽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액세서리 중에서 오늘은 마이크 관련해서 리뷰를 하는 거니까 그쪽에 해당되는 액세서리 파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테스트 해볼 내용이 X4의 내장 마이크 설정에 따른 음질, 그리고 윈드 머프를 착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윈드 노이즈의 차이를 좀 보기 위한 건데,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외장 마이크를 쓸 때 필요한 거 한번 봅시다. 이게 콜드슈죠. 콜드슈는 울란지에서 나온 걸로 호환 제품입니다. 가격이 현재 26,600원이라고 하네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저번하고. 이건 X2, 3, 4까지 다 호환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사실 X3 리뷰할 때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딱히 다를 건 없어요. 여기에 마이크 리시버를 꽂는데 규격적으로 로데 와이어리스 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비슷한 규격이면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셀프 스틱을 같이 조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운트를 해놓으면 이제 촬영을 하고 스티칭 작업을 할 때 보면 마이크 리시버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모양새의 콜드슈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기에 맞는 좀 짧은 케이블도 같이 들어있어요. 요거 한번 봅시다. 인사360 X4의 마이크 어댑터는 X3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사야 돼요, 다시. X3를 쓰다가 업그레이드로 X4를 구입하신 분들은 새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이상은. 가격은 29,000원. 지난번에 X3하고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패키지가 참 잘 돼 있어. 요 안에 들어있죠. 별 감흥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비슷했기 때문에. 모델마다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크기의 규격이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똑같은지. 자, 이렇게 뜯어보면 C타입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과 밑에 충전 단자까지 있고요. 3.5mm 단자도 보입니다. 요게 체결이 상당히 빡빡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X3 때도 고정력이 좋았거든요. 요거 달려면은 여기 있는 커버를 떼야 되는데, 이 커버 떼는 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탁 수직으로 잡아 당기는 게 아니고요, 살짝 사선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쪽을 먼저, 아니면 요쪽을 먼저 비틀듯이 옆으로 요렇게 떼내면 손쉽게 떼낼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도 구독자님 보시니까 요거 어떻게 떼냐고 부러지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던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죠. 야, 이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구나. 실제 체감인지 기분 탓인지 X3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살짝 이 틈이 벌어져 있는 건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야, 이거 빡빡하다. 짱짱하게 붙네요. 어쨌든 외장 마이크를 꼭 써야 돼. 그러면 콜드슈 그리고 어댑터, 마이크 어댑터는 필수입니다. 이번에는 윈드 머프를 한번 봅시다. 요게 X3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X3 때는 제가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마이크 성능도 좋아졌고 하니까 요거를 귀마개처럼 붙여볼까 합니다. 요 측면 여기하고 반대쪽 이쪽에 스피커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윈드 머프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완전 고정형이 아니고 벨크로로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붙여서 쓰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격은 15,000원이죠. 소모품이기 때문에 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쓰다 보면은 또 교체를 해야겠죠. 자,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3세트로 들어있네요. 총 3개의 세트로 들어있고, 그러니까 3쌍인 거죠. 상반, 하반, 그러니까 위아래를 나눠서 내가 그렇지 뭐. 네, 됐고요. 네, 제품을 봅시다. 가지런하게 열려고 했더니만. 자, 여기는 스펀지, 매우 부드러운 스펀지 형태로 되어 있고, 뒤쪽에 여기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스티커예요. 스티커를 중앙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 마이크 쪽에 맞춰서 여기다 이렇게 맞춰서 붙이면 된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없다. 네, 아무나 붙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들리시나요? 네,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잘 붙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붙였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테스트를 바로 해봅시다. 지금은 야외 테스트를 하기 전에 본질적인 사운드 품질을 알기 위해서 공기의 흐름이 최소화되어 있는 차 안에 있어요. 창문까지 다 닫고 있어서 더워서 죽을 맛입니다. 자, 지금 내장 마이크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수음 모드는 총 4가지죠. 자동 바람소리 감소, 그리고 스테레오, 액티브 바람소리 감소, 그리고 방향성 강화, 방향성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는 자동 바람소리 감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모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들리는 사운드는 그렇습니다. 스테레오 모드입니다. 소리가 확실히 다르죠. 조금 날카롭게 잡아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주변에 있는 소리까지 싹 잡아 당기기 때문에 조금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차 안이니까 그나마 조용한 거죠. 다음 모드 한번 볼게요. 지금 설정된 이 모드는 액티브 바람소리 감소입니다. 저하고 X4하고 거리가 거의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액션캠을 들고 촬영하는 딱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 가깝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설정은 방향 포커스입니다. 방향성을 강화해서 수음하는 모드인데,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하게 들어오는 그 방향대로 수음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평소에 평균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모드예요. 자, 이제는 야외 나가서 어떤 느낌으로 또 들리는지, 그리고 윈드 머프를 붙였을 때 바람 소리를 얼마나 막아줄 수 있는지 요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설정은 자동 바람 소리 감소입니다. 아무래도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자동 바람 소리 감소 아니면은 액티브 바람 소리 감소 둘 중에 하나를 쓸 것 같아요. 굳이 방향성 강화나 스테레오를 잘 안 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가 바다거든요. 바다 같은 경우는 바람이 좀 불잖아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바람이 안 부는데, 이렇게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는 사실 뭐 스테레오나 방향 그 포커스를 쓸 이유가 없죠. 다들 아마 자동 아니면 액티브 바람소리 감소를 쓸 것 같은데, 그래서 자동 바람소리 감소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바람소리가 들어가는지 뭐 저도 확인을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바람이 그렇게 불질 않아서 네, 그건 제가 확인을 또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스테레오 모드입니다. 스테레오 모드고, 바람이 제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불어주고 있네요. 스테레오 모드는 당연히 자동 바람소리 감소나 액티브 바람소리 감소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바람소리가.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윈드머프를 한번 붙여볼 건데, 어디를 좀 앉아야 될 것 같아요. 고작 요거 걸어왔는데, 예, 숨쉬기 운동만 하고 사니까 체력이 바닥이에요. 야, 이 정도면 의자로 쓰라고 있는 거네? 또 내가 오는 줄 어떻게 알고 이 무거운 걸 옮겨놨을까? 자, 요번에는 스테레오 모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윈드 머프를 부착을 했습니다. 부착을 했고, 이거 부착할 때 그냥 그 벨크로 때문에
일명 찍찍이죠, 전문용어로. 이것 때문에 잘 붙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령껏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옆을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좀 눌러줘야 돼요. 눌러줘서 틈이 최대한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수준으로 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완벽하게 똑같은 조건을 만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람이 제 머리가 뭐 2대8 가르마가 될 만큼 바람이 잘 불고 있어요. 야, 이거 돌아가는 길이 또 멀게 느껴져. 내 차 어딨니? 저기 있니? 아이 참. 돌이 너무 많아. 돌이 많아서 환장하니. 드디어 차에 다 와간다. 그래요. 이제는 들어가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참고를 하시라고 드릴 말씀이, 차 내에서 촬영한 거 그리고 야외에서 촬영한 거 전부 다 모두 상관없이 볼륨을 동일하게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드는 낮게 또 후보정을 하고 또 어떤 모드는 좀 높게 볼륨을 조정한 건 전혀 없고 후보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고, 맨 마지막에 나왔던 장면, 그러니까 제가 돌아가면서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그러니까 말소리가 잘 안 들리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건 제가 일부러 촬영을 한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체감적으로 볼 때 액티브 바람소리 감소는 너무 개인값이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톤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드에 비해서 소리가 작게 들어가는, 아무래도 좀 강하게 바람소리를 막아주다 보니까 좀 먹먹함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그걸 쓸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일 자연스러운 건 그래도 자동 바람소리 감소 그리고 스테레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 바람소리 감소 또는 액티브라 해도 사실 말 그대로예요. 바람소리를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람소리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거고, 그런 환경에서 해당 모드들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윈드 머프를 달았을 때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바닷가를 간 이유가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저는 극한의 조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테스트하는 걸 좋아합니다. 브랜드에서는 안 좋아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 360도 이런 거 보면 안 좋아할 겁니다. 좀 좋은 환경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결과가 좋게 나올 테니까. 근데 제가 좀 극한의 상황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우회를 해서 쓰면 된다라는 데이터 값이 나와요. 일단은 제가 어떤 광고를 하기 위해서 또는 반대로 인스타 360을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면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저도 사용자예요. 저도 사용자고 소비자이기 때문에 내가 쓸 때 어느 정도의 데이터 값이 있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극한의 조건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래도 생각 외로 바람이 많이 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기억을 하고 있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체감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할 쯤에 바람이 이만큼 불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토대로 말씀드리면, 자동 바람소리 감소 같은 경우 또는 액티브 같은 경우도 바람소리를 완전 막아주지는 못하잖아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억제를 해준다는 의미인데, 거기에 비하면 스테레오는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바람소리를. 근데 윈드 머프를 달았을 때 확실히 효과는 있더라. 물론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을 누가 막습니까? 소리가 다 들어가지. 근데 어떤 적정한 상황에서, 제가 볼 땐 도심지에서 바닷가라든지 뭐 평야, 뻥 뚫린 평야 같은 데는 바람이 더 거세게 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빌딩이 있는 이런 도심지에서는 윈드 머프 하나만 붙여놔도 충분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테스트할 때는 스테레오 모드에서 윈드 머프를 달았었는데, 자동 바람소리 감소에 모드를 정해놓고 윈드 머프를 붙여놓으면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360도 카메라를 손에 이렇게 들고 찍진 않잖아요. 제가 예를 들고 아까 촬영했을 때 싱글 렌즈 모드니까 4K로 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서
일반적인 액션캠으로 촬영하듯이 이렇게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과 캠의 거리가 못해도 50cm 이하였어요. 이내였으니까 상관이 없긴 했는데 360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셀피 스틱을 쓰잖아요. 손에 맨날 이렇게 쥐고 찍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액션캠 이렇게 찍는 일 많고 액션캠은 멀리 이걸 뽑아다가 멀리 두고 이렇게 찍는 일은 드물단 말이죠. 그죠? 이걸 갖다가 쭉 뽑아서 제가 1m짜리 그 셀피 스틱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 제가 초반부에는 이렇게 메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 뒤쪽에 엑스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말소리가 잘 안 들어가고 옹얼옹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 쪽에 이걸 다시 돌려서 앞에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소리가 잘 들어갔지만 제가 볼 때는 택도 없어요. 왜냐, 1m를 갖다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들고 있든 이렇게 들고 있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외장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장 마이크가 필요한 거고, 다만 스틱을 쭉 뽑아서 쓸 때, 촬영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풍경이라든지 멋진 어떤 배경들을 찍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BGM을 깔고 아예 영상에 사운드를 뮤트를 시켜버리는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 자연스럽게 현장 음이 들어가게끔 바람 소리를 막고 이런 경우에는 윈드 머프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찍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장비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윈드 머프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3세트나 들어있고. 다만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이 스펀지를 만져보면요, 보들보들해요. 근데 왜 폼 타입, 그러니까 스펀지로만 만들었을까? 퍼 타입, 그러니까 털로 된 데드캣, 그런 거로 만들어도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중앙은 뚫려 있고 이런 폼, 그러니까 이 스펀지를 중앙에 놓고 그 겉에다가 털을 입혀도 되는데 그렇게 나왔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직접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 어쨌거나 뭐 결론은 그겁니다. 스트레오 또는 자동 바람 소리 감소 요거 쓰는데 여기다가 윈드 머프를 붙이면 확실하게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 외에 소리가 얼마만큼 좋았냐 안 좋았냐, 음질이 얼마나 좋았냐 안 좋았냐, 내장 마이크 본연의 성능은 여러분들이 직접 들었으니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